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안희슬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Multimodal Fusion and Knowledge Distillation for Improved Anomaly Detection 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ntroduction입니다. 이상 탐지는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를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정상 제품과 외관상 다른 객체를 구별하고, 의료 분야에서는 정상 조직과 다른 병변 영역을 구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최근 딥러닝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이상 탐지 성능은 크게 향상되었고, 특히 컴퓨터 비전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미지 기반의 이상 탐지가 눈에 띄게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메모리 기반 방법입니다. 정상 데이터의 특징을 메모리에 저장해 두고 새로운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와의 거리를 계산하여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판별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성능을 위해서 강력한 사전학습 이미지 인코더와 충분한 메모리 자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재구성 기반 방법입니다. 정상 데이터만을 사용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고 입력 이미지를 재구성하도록 훈련합니다. 이후 테스트 단계에서 정상 데이터는 잘 재구성되지만 비정상 데이터는 재구성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와 재구성 이미지 간의 차이를 통해 이상을 탐지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정규화 흐름 기반 방법입니다. 정상 데이터의 특징을 가우시안 분포로 매핑하는 모델을 학습합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분포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측정하여 이상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 접근법은 지금까지도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많은 공개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높은 성능을 기록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접근 방식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성능이 이미지 인코더의 사전 학습 품질에 종속적이라는 점입니다. 즉, 얼마나 강력한 사전 학습 인코더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성능이 좌우됩니다. 만약 사전 학습 모델이 특정 데이터셋에 최적화되어 있다면 새로운 도메인에서는 일반화 성능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비전 언어 사전학습 모델을 사용할 때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클립 모델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학습하여 강력한 일반화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상 탐지 연구에서는 이 텍스트 정보를 부분적으로만 활용했습니다. 대부분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단순히 정상 또는 비정상과 같은 라벨 수준에서만 사용했을 뿐, 텍스트가 가진 풍부한 설명적 정보까지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이상 탐지 방법은 이미지 인코더의 한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비전 오너 모델을 사용할 때도 텍스트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활용하는 멀티모달 융합을 통해 이상 탐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멀티모달 융합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는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 각각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크로스 어텐션 모듈을 통해 융합합니다.
즉 이미지 특징과 텍스트 특징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더 풍부한 멀티모달 표현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 전용 브랜치입니다. 이는 추론 단계에서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추가된 구조입니다. 이미지 전용 브랜치는 독립적으로 이미지를 입력받아 이상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데 단순히 독립적으로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멀티모달 융합 네트워크가 가진 지식 중류를 통해 전수받습니다. 즉 멀티모달 네트워크가 교사 모델을 하고 이미지 전용 브랜치는 학생 모델로서 학습하면서 멀티모달 네트워크의 성능을 최대한 계승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관련 연구입니다. 먼저 기존 이상탐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전적인 이상탐지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클래스 이상탐지입니다. 이 방식은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하나의 단일 분포로 모델링합니다. 즉 정상 데이터가 위치하는 영역을 최소 크기의 촉으로 감싸도록 학습하고 테스트 샘플이 들어왔을 때 그 특징이 이 초구 안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판별합니다. 두 번째는 메모리 뱅크 기반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사전 학습된 인코더로부터 정상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메모리 뱅크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단계에서는 입력 이미지의 특징을 메모리 뱅크와 비교합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정상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비정상으로 판정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비지도 기반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주로 특징 재구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정상 데이터만을 이용해 네트워크가 입력을 재구성하도록 하고 정상 샘플은 원본과 재구성 결과가 일치하는 반면 비정상 샘플은 재구성이 잘 되지 않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차이를 통해 이상을 탐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방식 모두 지금까지 널리 활용되었지만 공통적으로 사전 학습된 이미지 인코더의 일반화 성능에 크게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전적인 이상탐지 방법과 달리 최근 비전 언어 사전 학습 모델을 활용한 이상탐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윈 클립입니다. 이 방법은 클립 모델을 활용해서 정상과 비정상을 각각 텍스트 프롬프트로 정의하고 이미지 특징과 텍스트 특징 간의 정렬 정도, 즉 유사도를 계산하여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 제품이라는 프롬프트와 깨진 제품이라는 프롬프트를 각각 만들어 두고 텍스트 이미지가 어느 쪽과 더 가까운지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아노말리 클립입니다. 윈 클립은 수동으로 텍스트 프롬프트를 설계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는데 아노말리 클립은 이를 개선하여 학습 가능한 텍스트 프롬프트를 도입했습니다. 즉 사람이 직접 단어를 고르지 않아도 모델이 학습을 통해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덕분에 특정 도메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롬프트 AD입니다. 프롬프트 AD는 원클래스 학습 기반의 방법으로 정상 텍스트 프롬프트에 단순히 이상이라는 전미어를 붙여 비정상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나사라는 프롬프트가 있다면 여기에 이상을 붙여 이상 나사라는 새로운 프롬프트를 만들어내는 식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접근법은 모두 클립 같은 비전 언어 모델을 활용했지만 공통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텍스트 프롬프트 설계에 의존적이라는 점입니다. 텍스트를 단순히 정상, 비정상이라는 라벨링 수준에서만 활용했을 뿐 텍스트가 가진 풍부한 설명적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멀티모달 융합에 관한 기준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멀티모달 융합이란 말 그대로 서로 다른 모달리티, 예를 들어 이미지와 텍스트에서 추출된 정보를 하나의 표현으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델은 각 모달리티가 가진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멀티모달 융합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단순 연산 기반 방법입니다. 이는 가장 직관적인 방식으로 이미지와 텍스트 특징 벡터를 단순히 이어붙이거나 더하거나 곱하는 방식으로 융합합니다. 구현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상호작용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쌍선형 풀링 기반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특징들 간의 고차 통계적 관계를 모델링하여 보다 풍부한 표현을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예로 MLB, 무탄 블럭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표현력이 높은 대신 정보 중복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텐션 기반 방법입니다. 이는 주로 이미지 질의응답 같은 작업에서 발전해온 방식으로 어텐션을 활용하면 이미지와 텍스트 특징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중요한 정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이미지와 텍스트 정보를 효과적으로 융합하기 위해 스냅드아웃 크로스 어텐션 모듈을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특징을 합치는 수준이 아니라 두 모달리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보다 정교한 멀티모달 표현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지식 증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식 증류란 간단히 말해 한 모델이 학습한 능력을 다른 모델이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큰 모델, 티처 네트워크가 있고 작은 모델,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작은 모델은 티처의 출력을 모방하면서 학습하게 되고 그 결과 더 가볍지만 성능은 티처에 가까운 모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래 지식 종류는 모델 압축을 목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즉 대규모 네트워크의 성능을 작은 네트워크에 계승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힌튼 등이 제안한 방법에서 티처와 스튜던트가 생성하는 로짓 분포 간의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는 발전된 방식들도 제안되었는데 예를 들어 핀넷스는 단순히 출력뿐만 아니라 티처와 스튜던트 네트워크 간의 중간 표현까지 맞추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지식 증류가 멀티모달 환경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 등의 연구에서는 비전 언어 사전 학습 모델이 가진 멀티모달 표현적 지식을 텍스트 전용 언어 모델로 이전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즉 티처 스튜던트 구조를 통해 크로스 모달 지식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상 탐지에 적용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환경에서는 항상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들은 이미지 전용 브랜치를 설계하였습니다. 이 브랜치는 독립적으로 이미지를 입력받아 이상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미지 전용만으로 학습하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멀티모달 융합 네트워크가 티처 역할을 맡습니다. 이미지 전용 브랜치는 스튜던트로서 멀티모달 네트워크가 가진 지식을 중류받아 학습합니다. 그 결과 텍스트가 없는 상황에서도 모델이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되고 이상탐지 모델의 적용 범위와 실용성을 크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방법입니다. 제한된 방법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델은 크게 멀티모달 융합 네트워크와 이미지 전용 브랜치로 구성됩니다. 멀티모달 융합 네트워크는 이미지와 텍스트 입력을 동시에 받아 융합 표현을 학습합니다. 이를 통해 풍부한 멀티모달 표현을 만들고 이상 탐지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응용 환경에서는 항상 텍스트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된 것이 이미지 전용 브랜치입니다. 이미지 전용 브랜치는 텍스트가 없는 상황에서도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멀티모달 네트워크가 티처 역할을 하고 이미지 전용 브랜치가 스튜던트로서 지식 증류를 통해 학습합니다. 다음은 멀티모달 융합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4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지 인코더, 텍스트 인코더, 멀티모달 융합 모듈, 분류기입니다. 동작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입력으로 이미지 VI와 텍스트 TI가 주어집니다.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 이미지 특징을 추출하고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 텍스트 특징을 추출합니다. 이후 두 특징은 Strict Cross Attention 모듈에 입력됩니다. 여기서 이미지와 텍스트가 서로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보다 풍부한 멀티모달 융합 특징을 얻게 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분류기 C가 융합된 특징 FM을 받아 이미지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에 대한 확률을 출력하게 됩니다. 학습은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yi는 해당 샘플의 라벨로 정상은 0, 비정상 1을 의미합니다. 즉 멀티모달 융합 네트워크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사용하여 정상, 비정상 분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학습됩니다. 핵심은 단순히 이미지와 텍스트 특징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교차 어텐션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두 모달리티가 상호작용하도록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 덕분에 모델은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관계를 학습할 수 있고 텍스트가 제공하는 추가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전용 브랜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브랜치는 이름 그대로 텍스트가 없는 상황에서도 모델이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성은 이미지 인코더와 분류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력으로 이미지만을 받아 정상, 비정상 여부를 판별합니다. 즉, 이미지 인코더가 특징을 추출하고 분류기가 결과를 출력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미지 데이터만으로 학습하면 성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진은 지식 증류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서 멀티모달 융합 네트워크가 티처, 이미지 전용 브랜치가 스튜던트 역할입니다. 티처 모델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활용해 높은 성능을 내는데 이때 출력 확률 분포를 스튜던트가 모방하도록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티처의 출력은 온도계수 T를 적용한 소프트맥스 형태로 표현됩니다. 스튜던트는 이 분포를 따라가도록 학습하며 이를 위해 KL 다이버전스 기반의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사용합니다. 최종 손실 함수는 두 가지 요소를 합친 형태입니다. 티처의 분포를 모방하는 디스틸레이션 로스, 그라운드 트루스에 기반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이를 하나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두 손실 간의 균형을 맞추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미지 전용 브랜치는 테스트가 없는 환경에서도 모델이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멀티모달 네트워크가 가진 지식을 증류받아 성능을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데이터셋입니다.
산업 이상 탐지를 위해 비사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총 12개 객체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고 9,000여 개의 정상 샘플과 1,200개의 비정상 샘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비정상 샘플에는 깨짐, 색상 변화와 같은 텍스트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AUR과 AUPR을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실험은 위내시경 데이터셋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수집된 실제 병리 보고서를 기반으로 총 3,500여 개의 샘플 중 1,073개의 조기 위암에 해당하며 Accuracy, Sensitivity, Specificity 그리고 F1 스코어로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구현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미지와 텍스트 인코더는 오픈 클립 기반 모델을 사용했고 이미지 전용 브랜치는 메이즈넷으로 사전 학습된 레즈넷 50을 사용했습니다. 최적화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했고 학습률은 0.0007로 설정했습니다. 실험은 RTX 3090 GPU 환경에서 수행되었고 지식 중류 균형 계수는 0.7, 템퍼러처는 5로 설정했습니다. 비사 실험 결과를 보겠습니다. 연구진들은 클립, 윙 클립, 밴드, 아노말리 클립, 프롬프트 AD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제한 방법은 평균 AU락 96.5%, AUPR 89.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존 최고 성능 대비 AU락은 11.1%, AUPR은 7.1% 개선된 결과입니다. 그래드캠 시각화를 통해 모델이 실제로 이상 영역을 정확히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내시경 데이터셋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멀티모달 융합 방식, 예를 들어 컨캣, 썸 등과 비교했는데 제한한 스택트 크로스 어텐션 방식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87.6%에서 87.8% 수준으로 다른 방식보다 우수했습니다. 반면 이미지 브랜치는 멀티모달 네트워크에서 증류받았지만 융합 방식 간 성능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드캠 결과에서는 병변 영역을 잘 식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먼저 100번 모델을 비교했을 때 멀티모달에서는 VIT16이 더 우수했고 이미지 전용 모델에서는 이미지넷 사전 학습된 RN50이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지식 증류 효과를 검증했는데 이미지 전용 브랜치에서 어큐러시는 2.9%, 센시티비티는 3.28% 개선되었습니다. 즉 티처 네트워크로부터 지식을 전수받음으로써 이미지 전용 브랜치가 더 나은 성능을 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징 공간을 시각화했을 때도 증류를 적용한 경우 클래스 내 응집도가 높아지고 클래스 간 구분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논문은 텍스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멀티모달 융합 기반 이상탐지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입력받아 비전 언어 사전학습 모델이 추출한 특징을 스택트 크로스 어텐션 모듈을 통해 융합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일 모달리티에 비해 훨씬 더 풍부한 표현을 학습할 수 있었고 이상탐지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실제 환경에서 텍스트가 항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지 전용 브랜치를 추가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치가 단독으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멀티모달 네트워크를 티처 모델로 삼아 지식 증류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제안된 방법은 산업 이상탐지 데이터셋인 비사와 의료 영상 데이터셋인 위장 내시경 데이터셋에서 검증하였으며
기존 최신 기법들보다 더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멀티모달 네트워크에서 이미지 전용 브랜치로의 지식 증류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티처 모델의 모든 능력이 스튜던트 모델로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식 증류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논문에서 확인한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로컬 환경에서 직접 재현해본 과정을 단계별로 공유드리겠습니다. 환경은 맥 OS에서 파이썬 3.8.20 버전의 가상 환경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초기 GitHub에 requirements 텍스트 파일을 라이브러리 설치하였을 때 일부 패키지들이 버전이 맞지 않아 호환성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패키지들 버전을 현재 환경에 맞게 조정하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실제 학습에 사용될 비사 데이터셋을 준비합니다. 비사는 산업용 비전 기반 이상 탐지 데이터셋으로 각 샘플이 RGB 이미지, 이상 라벨, 그리고 픽셀 단위 마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itHub 설명에 따라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은 뒤 압축을 지정된 경로에 풀어줍니다. 이후 비사 JSON 파일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데이터셋을 학습용 포맷으로 변환합니다. 특정 CSV 파일을 읽어서 훈련과 테스트 샘플을 자동으로 나누어주고 각 샘플에 대해 이미지 경로, 이상 여부, 마스크 경로 등을 포함한 CSV 파일을 생성합니다. 즉 모델 학습 단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를 정리해주는 전처리 과정입니다. 전처리 결과 테스트 샘플은 정상 7697개와 비정상 960개로, 훈련 샘플은 정상 1924개와 비정상 240개로 분리되었습니다. 실제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로컬 맥북에서 빠르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학습 파라미터를 조정하였습니다. 앱스트랙트 야물 파일에서 배치 크기를 24에서 4로 낮추어 메모리 사용량과 스텝당 영상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 에포크 수를 15에서 3으로 줄여 전체 학습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또한 로컬 환경 특성상 GPU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쿠다를 false로 설정하였습니다. 학습 과정은 총 2단계로 진행되며 첫 번째 단계는 티처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run 파이스크립트를 기본 설정 파일 경로로 티처 야물로 수정하였고, 티처 야물은 모델의 설정을 정의한 파일입니다. 이미지와 텍스트 인코더로는 모두 클립 RN50 모델을 사용하고 두 정보를 Stacked Cross Attention Fusion이라는 모듈로 결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티처의 지식이 담긴 모델 파일이 다음 단계를 위해 저장됩니다. 티처 모델의 학습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그 지식이 담긴 모델 파일을 이용하여 학습 과정의 두 번째 단계인 스튜던트 모델 학습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런파의 마지막 줄을 KD 스튜던트 야물 파일을 바라보도록 수정하였습니다. KD 스튜던트 야물은 스튜던트 모델을 정의한 파일입니다. 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input 섹션에서 디렉토리는 1단계에서 학습시킨 티처 모델의 결과 파일 경로입니다. 스튜던트넷은 스튜던트 모델 설정을 설명하고 있고 레즈넷 50 기반의 CNN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실 함수로는 일반적인 크로스 엔트로피에 더해 티처의 예측을 따라 배우도록 하는 KD로스, 지식 증류 손실 함수를 함께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티처와 스튜던트 모델의 학습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학습이 완료된 최종 스튜던트 모델이 얼마나 뛰어난지 성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테스트 바이 스크립트를 통해 수행됩니다.
핵심 동작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훈련을 마친 학생 스튜던트 모델의 최종 결과 파일을 불러와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테스트 데이터셋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 모델의 가중치를 더 이상 업데이트하지 않고 순수하게 예측 성능만을 측정합니다. 이 스크립트의 실행이 끝나면 터미널로 로그에서 최종 성능 지표가 출력되고 어큐러시가 88.9%로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파이스크립트를 실행해 모델이 학습한 특징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스크립트의 목표는 모델이 이미지를 보고 추출한 수천 차원의 복잡한 특징을 tsne라는 기법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2차원 지도 위에 점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작 방식은 학습이 완료된 스튜던트 모델을 불려온 뒤 테스트 데이터셋 일부 이미지들을 샘플링합니다. 그 다음 이 이미지들을 모델에 입력하여 고쳐한 특징 벡터들을 추출하고 이 벡터들을 tsne를 이용해 2차원 점으로 변환해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보시는 차트가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색을 보면 파란색 PCB1, 주황색 PCB4 등과 같은 객체끼리 뚜렷하게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이 각기 다른 객체의 종류를 성공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커 형태로 정상은 X, 이상은 O 모양으로 분리하여 모델이 같은 클래스 내에서도 정상과 이상 상태의 특징 차이를 학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모델이 정상과 이상 패턴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